자, 여기 CSS의 단위가 있는데 너비나 높이, 뭐 길이 이런 거 쓰실 때 저희가 이제 크기 단위 같은 거를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제일 많이 쓰는 거는 그 픽셀입니다. 픽셀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글자의 크기를 지정할 때는 포인트도 씁니다. PT도 많이 쓰시고, 그 다음에 백분율, 퍼센테이지 쓰시고요. 그 다음에 그 원래 글자가 요만한데 이거 2배면 EEM, 숫자 2, 그 다음에 EM을 쓰시면 2배수다.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크기가 2배를 늘려야 돼. 그러면은 이걸 픽셀 단위로 몇 개 한 다음에 얘가 13픽셀이니까 26픽셀을 만들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EEM이라고 쓰시면 배수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5EM, 너비 줄 간격을 이제 쓰실 때도 라인에이트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라인에이트인데 여기 전체의 라인을 1.2em이면 글자의 반만큼 여기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공백을 두 배 하시면 2em이라고 쓰시면 그 빈줄처럼 이렇게 한 줄 단위의 공백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잡아먹는 게 글자의 2배만큼 한 줄로 잡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밑이 비어있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단위에 해당되는 게 쓰시는데 이때는 인치도 쓰고요. 인치, 센티미터, 밀리미터 이것도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단위에 맞춰서는 꼭 쓰셔야 되고 0이 아닌 모든 숫자는 단위를 써주셔야 돼요. CSS에서 기본적으로 픽셀을 쓰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픽셀로 쓰여지는 건 CSS는 기본적으로 픽셀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0이 아닌 모든 숫자에 대해서 다 단위를 써주셔야 돼요. 써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쓰셔야 합니다. 썼고, 그 다음에 이쪽에 요거는 예제이고요. 예. 그 한 줄 띄어쓰기를 쓸 때는 이제 피태그를 계속 쓰시면 한 줄 띄어쓰기도 쓰게 만드실 수 있는데, 그 피태그인 경우에 제가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써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굳이 피태그를 이렇게 너무 많이 넣는 경우는 좀 그렇잖아요. 이게 패러그래프가 이게 달라지면 피태그를 쓰는데, 그래서 그 줄이 한 줄이 한 요 정도 써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라인에이트를 EEM으로 써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막 치시면.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쓰는 게 오히려 좋아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째 숫자, 아까 전에 N, EN, 그 다음에 N이라는 거 써가지고 2배수. 2n 플러스 1, 짝수 홀수 만들 때 이렇게 쓰시기인데, nth 차일드 해가지고 밑에 있는 것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 아래에서 이제 여기 이렇게 막 쓴 게 P태그를 막 써가지고 사용했던 내용이랑 뒤에 있는 거 P태그인데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그래서 이렇게 폰트 사이즈를 첫 번째 P, 두 번째 P, 세 번째 P, 네 번째 P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폰트 사이즈를 퍼센테이지로 줬네요. 퍼센테이지. 원래 폰트인데 퍼센테이지 단위로 줘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선택자도 선택할 건 nth child 이렇게 써가지고 숫자를 직접 집어넣으시면, n이라고 쓰지 않고 숫자를 직접 집어넣으시면 여기 찾아서 여기 첫 번째 피태그, 두 번째 피태그, 세 번째 피태그, 네 번째 피태그를 의미한다. 아시겠죠? 의미해서 사용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이 나머지는 EM에 해당되는 거 선택된 걸 이제 보고 계시고요. 폰트 사이즈 픽셀이나 PT 이런 걸 적절하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건 색상표인데요. 색상표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 색상표가 있습니다. 색상표가 있으신데, 색상표에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이쪽 H1 태그 백그라운드에서 이렇게 RGB 다시면 여기 R 숫자고요. 여기 B고요. 이게 G입니다. 그 RGB에 해당되는 것을 이용해서 레드, 그 다음에 그린, 블루 0부터 시작해가지고 255까지 256단계의 색상을 가지고 그만큼의 세기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이렇게 숫자가 똑같다는 얘기는 요거는 완전 흰색이에요. 000 쓰시면 완전 까만색, 똑같은 숫자를 계속 쓰면 얘가 회색으로 계속 늘어났다가 줄어났다 합니다. 똑같은 숫자를 쓸 수 있으시고요. 근데 RGB라고 보통 이렇게 붙여도 되는데 맨 끝에 있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헥사코드를 보통 많이 씁니다. 헥사코드. 이게 RGB라고 안 붙여도 되고, 이렇게 RGB라고 안 붙이셔도 되고, 샵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R 두 글자, 그 글자 FF. FF가 255입니다. 255. FF로 쓴 게 00, 0부터 FF까지 255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단위를 쓰게 되고요. 이렇게 두 개로 두 글자로 쓰시면 이제 0부터 255까지 한 글자만 써가지고 세 자로 하나 둘 세 자로 쓰시면 0부터 15까지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또는 이제 RGBA라는 색상에서 투명도 이런 거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투명도를 지정을 해서 투명도를 따로 지정을 저희가 여기 색상은 투명도를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라고 지정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원래 색상이 있는데 완전 까만색인데 투명도 0.5면은 이게 반 잘라 가지고 그 FF 썼던 거 15니까 한 8 정도 88 썼던 정도의 색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0. 투명도가 0.5기 때문에. 근데 약간 밑에 뭐가 있잖아요. 밑에 색상이 약간 있으면 그게 약간 비칩니다. 투명도를 좀 해주면. 아시겠죠? 좀 비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흰색이라고 생각했을 때 중간 정도의 회색으로 투명도를 줘서 변경을 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밑에가 흰색이라고 생각했을 때. 아시겠죠? 밑에가 다른 색깔이면 그 다른 색깔이 위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병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올라오게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헥사가 뭔지 아시죠? 헥사 코드 16준수입니다. 16준수. 샵을 붙이면 16준수를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샵 붙여서 보통 맨 아래 샵 붙여서 많이 쓰는 걸 많이 하고요. RGB 가로 열고 그 다음에 숫자 코마도 쓰긴 하는데 이렇게 굳이 쓰지는 않고 그냥 샵 붙여가지고 맨 아래에 있는 거를 많이 선호합니다. 짧잖아요, 그죠? 짧게 써가지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쓰니까 거기에 맞춰서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색상표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쓸 수 있는데, 색상표는 여기 colorpicker.com으로 가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W3스쿨스에 가보시면 W3스쿨스에 가셔서 그 아무 쪽이나 클릭하시면 여기 컬러피커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여기 나왔죠? 그 얘는 W3스쿨에서 나오는 컬러인데 이거하고 또 동일합니다. 지금 교재에 나온 거랑 그 원하는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색깔을 클릭하면 여기 이렇게 쓰는 게 나옵니다. 그 HSS인데 채도, 명도, 색상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하는 요거와 요거는 같다. 이해되시겠죠? 색깔이 똑같아요. 여기 밑에 보시면 요거 헥사 코드, 그 다음에 RGB, 그 다음에 HSS 요것에 맞춰가지고 이제 사용하려면 이 정도를 하시면 여기에 나오는 여기 왼쪽에 색상이 나옵니다. 그 색상을 찍어요. 그러면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그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저희는 주로 헥사 쪽으로 많이 씁니다. 샵 써가지고 붙이는 거 많이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작성을 하실 때 작성에 쓰실 때 색상을 저희가 이제 이게 뭔지 잘 모르니까 색감이나 이런 게, 저도 색감이나 이런 게 잘 없어가지고요. 원하는 색깔을 한 개 만들고 선택을 하고, 그 웬만하면은 연한 색깔 선택을 하는데 너무 진한 색깔은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개 선택을 하고 한 요 정도 선에서 이렇게 만들고 싶다. 요거 좀 그러네요. 요 선에서 만들고 싶다. 그럼 요 정도에서 사용을 해가지고 작성을 합니다. 이 색깔이 그 텍스트도 보여지는데 이 텍스트가 이 어떤 색깔을 쓰는 게 낫나 이런 거를 이제 비교해 볼 때 이제 여기 색깔을 이때는 흰색을 써야 되는구나, 검정색보다 흰색을 써야 되는구나, 이걸 이제 비교해 볼 수 있게 이제 이런 것도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서 선택을 해보고, 색상을 이렇게 선택했을 때 나는 다크 레드 정도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써야 되고, 쓰고 이제 글자 색은 흰색을 쓰면 잘 보이는구나.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특별히 색깔은 이제 저희가 그 색깔에 해당되는 것은 이게 선택을 했는데 반대되는 색깔도 좀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반대되는 색깔, 반대 색깔, 이게 레드, 제가 색깔 이게 드래그 모르겠다. 반대되는 색깔의 보색이라고 그러는데요. 반대 색깔? 이게 구글링하면 나오긴 할 것 같긴 한데, 네. 빨간색의 반대는 무슨 색깔일까요? 이제 빨간색. 저희가 빨간색. 반대색. 나오네요.
반대색 하시면 이 반대색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거꾸로 해서 대각선 이렇게 나오죠. 여기 반대색은 요겁니다. 이게 완전 대각선으로 있는 게 보색이에요. 이 색상표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 빨간색인데 빨간색이 반응이 청록색이네. 청록색. 청록색을 사용하시면 잘 보이고요. 남보라색에 해당되는 것은 노란색. 근데 이제 파란색이 보통 파란색이 여기 감청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귤색인데 노란색 계열에 해당되는 게 파란색 계열의 반대가 보통 노란색 계열로 보여진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대되는 색깔을 알면은 글자 여기 색을 뭘 했을 때 반대되는 색깔은 이거니까 그걸 쓰면 잘 보인다. 도드라지게 보인다. 이해되시겠죠? 그런 걸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 쓰셔야 됩니다. CSS를 이렇게 하시면서는 이런 걸 좀 이제 기본적으로 한 번 정도는 관심 있게 보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보시고 이제 그러면은 이게 색깔을 어떤 걸 선택하지? 저런 것도 있구나. 반대색이라는 것도 있구나. 아시겠죠? 반대되는 색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웬만하면 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색깔을 잘 못하면 그 컬러 피커를 이용해서 저희가 선택을 해주시면 그 선택에 해당되는 색상표가 나옵니다. 이렇게 색상표를 여기도 색상표 나오죠. 얘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쓰시면 되겠고, 그 이미지 URL에서 이미지 경로를 써가지고 사용도 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타입 경로 URL 써가지고 URL 단위 표시를 해서 경로를 써가지고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CSS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제 얼추 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